안녕하십니까. 스프링과 레스트풀 서비스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스트풀 서비스의 개요와 또 그와 상응하는 비교가 되는 소프 서비스에 대해서, 소프에 대해서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과연 왜 쓰고 무엇 때문에 사용하는지,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개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RESTful 서비스를 안 쓰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이슨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일종의 컬렉션이죠. 그러한 제이슨이 등장과 아울러서 이러한 RESTful 서비스가 더 탄력을 받게 됐고, 지금은 굉장히 또 실시간이라 그러죠. 리얼타임 서비스와 아울러서 굉장히 각광받고, 안 쓰면 안 되는 미디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SOA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SOA. 그러니까 서비스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서비스 지향한다. 오리엔트라는 말은 뭐 동향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지향하다라는 말도 있죠. 아키텍처라는 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스트풀이라든지 소프도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보면은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의 한 부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SOA는 하나의 또 큰 학문인데, 더 같은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안에 레스트풀이라든지 또 소프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스킬이다, SOA 한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차이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블로그나 또 외국 사이트에서 가져온 그림들, 위키피디아라든지 요약을 좀 해봤어요. 뭐 좀 재밌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애기가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가 있죠. 스택 오버플로우는 보통 질문 답변을 많이 적어놓은, 그러니까 한마디 Q&A 사이트입니다.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이제 요런 찾다 보니까 요런 재밌는 그림이 하나가 나와 있었어요. 소개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프는 아이가 지금 데이터라고 나와 있으면은, 이 소프라는 어떤 스탠다드 규격이 있으면요, 이렇게 두 개를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토실토실한 아이가 나오게 되는데, 토실토실한 아이가 어떤 서버하고 서로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소프라고 본다면, 레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가 있으면 이 귀여운 아이를, 조금 더 예쁘게 생겼죠, 사실은. 서버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벽이라든지 어떤 틀이 한 단계 좀 생략돼서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이 두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소프가 조금 복잡하고, 그 다음에 레스트가 조금 더 단순하면서 다이렉트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거, 그런 뉘앙스가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도표는 또 이제 좋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사이트 밑에 보면 또 우리나라 사이트 찾아보면은 상당히 좀 좋은 링크들이 많습니다. 개념도가. 특히 이제 뭐 추천해 드릴 만한 것으로는 뭐 오라클에서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좋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금 올라가서 차이점에 대해서 잘 설명이 났는데, 링크를 한번 열어보죠. 꼭 한번 필독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정리를 잘 해가지고 좀 제가 차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놓으셨는데, 특히 도표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이런 건 논문에서 발췌한 것 같은데요. 소프의 차이와 소프와 레스트풀의 차이, 아주 이제 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식을 잘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바처럼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프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미디어를 일단 볼게요. 미디어를. 일단 서비스 형태가 WSDL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WADL, XML, JSON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WSDL, 물론 이제 뭐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XML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소프가 기본적으로 어떤 WSDL이라고 하는 XML이라고 볼 수 있겠죠. XML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은 RESTful은 지원되는 미디어가 좀 더 다양화됐어요. 이런 XML뿐만 아니라 JSON이라든지 JSON이 특히 많이 화두가 되죠. 물론 약점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그다음 JSON을 파싱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특히 이제 jQuery를 요즘 상당히 좀 많이 쓰는 편이죠. 그런 단순한 또 라이브러리가 나와 있어서 이런 RESTful 서비스가 각광을 받기에 탄력을 받기에 상당히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뭐 아까도 이제 뭐 간단한 그림에서 보셨겠지만은, 재미있는 그림, 아이드라인 그림에서 보셨겠지만은 그 소프가 좀 무거워요. 약간 복잡하고, 그 대신 이제 그 제이슨 그러니까는 RESTful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직 뭐 표준이 부재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이제 표준이 부재하더라도 이제 그 많은 라이브러리에서, 심지어는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바나 스프링 같은 경우도 현재는 RESTful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API가 완비가 돼 있고, 그다음 스프링 4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서드 파티 힘을 빌리지 않고 이제 지원을 이제 아끼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스프링 4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또 비동기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API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 예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다뤄볼 텐데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그 라이브러리 지원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전달되는 프로토콜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RPC, 리모트 프로시저 콜 방식이죠. 소프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 뭐 XML,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RESTful은 HTTP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HTTP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는데 조금 아무래도 이제 복잡하고, RESTful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 다음에 미디어가 단순하죠. 제이슨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단순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저장소가 UDDI라는 게 있는데 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달이 더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다이렉트냐, 그런 차이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달이 거치느냐 아니면 다이렉트하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그 통신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프는 그 심플 오브젝트 액세스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역시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OA에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주고받느냐,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느냐, 어떤 문서를 써서 쓰느냐, 그다음에 또 보안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완비가 돼야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죠. 아니 그것을 누구나 쉽게 가로챈다든지 아니면은 뭐 틀어진다든지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되고, 뭐 이런 서비스가 어떤 데이터가 갔는데 제대로 뭐 이렇게 전달이 안 돼 가지고 막 통신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SOA가 되려면은, 좋은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가 되려면은 그런 체제가 표준화가 잘 되고 완비가 돼 있어야 돼요. 소프라는 것이 자체가 표준이에요. 표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격화가 잘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잘 완비가 돼 있어서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약간 아쉬운 점은,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만은 뭐 IT 월드 같은 잡지 보면 또 그렇게 나와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큰 통신 회사가 RESTful 서비스를 써서 데이터를 전달을 하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보안화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큰 사고가 났죠. 한마디로 사용자 정보가 크게 유출돼가지고 아주 애를 먹는, 곤욕을 치른 사건이 사실 좀 근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보안적인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되겠는데, 그런 보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소프가 조금 더 제이슨을 쓰는 RESTful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소프가 아직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RESTful이 많이 뜨고 있고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손치더라도 소프를 무시할 수 없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XML 기반이다. WSDL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갖다가 캡슐 형태의 웹서비스. 캡슐 형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보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항상 캡슐화가 나오면은, 은닉성이 나오면은 보안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전송되는 거는 소프 HTTP라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송됩니다. 이 부분은 공통적이죠. 그러나 어떤 툴킷을 쓰게 되면은 HTTP 상토 코드가 있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404 같은 경우는 뭡니까? 페이지가 없다 이런 거죠. 403 같은 경우는 뭐 액세스 디나이, 한마디로 접근이 불허가 된다, 불허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뭐 그런 거고요. 뭐 200번이라든지 100번대에서 500번까지 어떤 그런 정의를 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면 참 많이 나올 텐데 우리 시간 때도 뭐 간단하게 좀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그런 HTTP 상태 코드는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해두시거나 블로그나 카페에다 등록을 해두셔서 여러분들 관리하는 게 있을 텐데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툴킷 쓰게 되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RESTful 서비스에서는 중요해요. 이런 상태 코드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대부분 이렇게 포스트 방식으로 소프는 하는데 이제 참고로 RESTful 같은 경우는 get 방식, 포스트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잘 안 썼던 put 방식이라든지 delete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또 헤드도 있어요. 헤드 전달할 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서블릿에서 우리가 두 포스트라는 함수가 있죠. 우리가 서블릿에 보면은 그 요청을 처리하는 함수들이 메소드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썼던 게 두 개시고요. 두 포스트입니다. 요 정도에서 이제 폼 처리가 끝나죠. 사실 뭐 폼에서 그 넘겨줄 때, 요청을 넘겨줄 때에 요청 처리에 대한 메소드가 그 어떤 방식으로 넘기냐라는 건데 이거는 주로 이제 get 방식이냐 아니면은 포스트 방식이냐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그 외에 뭐 put 방식을 쓴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블렛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라이프 사이클 상에 보게 되면 이 두 포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두 put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delete도 있어요. 처음 봤다 이런 분도 계실 텐데 그렇죠. 그럼 이제 잘 안 쓰니까는요. 두 헤더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헤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다양한 그 두 함수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에 앞서서는 서비스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뭐 쓰게 되면 폼 자체에서는 get post 외에는 크게 쓸 일은 없고요. 가끔 파일 전송할 때, 파일 업로드를 할 때 put 방식을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쓸 때는. 근데 이제 RESTful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잘 안 쓰는 방식들, push라든지 delete라든지 head 같이 그런 것들 다 써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소프에서는 그런 걸 안 쓰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이 포스트 방식 위주로 해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WSDL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로 정의되고, 그 다음에 UDDI라고 하는 어떤 레지스트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리파지터리라고 보셔도 돼요. 저장소. 전역적인, 광역적인 서비스 저장소에 등록해서 이게 이제 한 달에 거쳐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서비스 포맷을 맞춰줘야만 그 전송을 하고 받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만큼 규격화가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그 RESTful은 그런 규격화가 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막말로 하자면 좀 쉽게 뚫린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좀 보완이 좀 필요하고 또 그런 보완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표준화라든지 국제적인 표준화라든지 또 어떤 암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오랜 그 근황에 발생했던 그런 큰 사고가 없어야겠죠. 그 대신 뭐 간단한 서비스들을 빠르게 전송하고 할 때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그렇다라는 거죠. UDDI 같은 경우는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어떤 그 소프트의 정보들을 저장하는 저장소 구실을 한다. 관련 정보 공개적인 탐색을 위한 저장소다. 리파지터리죠. 레지스트리라고 봐도 뭐 무방을 합니다. 이제 위키피디아에 따르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그 페이지로 나눈다라고 보시겠는데 간단하게 링크를 한번 열어보게 되면은요. 위키피디아 뭐 자주 보시죠.
위키피디아 UDDI에 대해서 이제 계층이 간단하게 이제 그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WSDL. 역시 이게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역시 이제 XML이에요. XML이고요. XML인데 역시 이제 네임스페이스니까 딱 봤을 때 스키마 방식이죠. 스키마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역시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소프가 월드와이드 콘소시엄에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소프라는 표준안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표준안의 스펙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하고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곁길로 좀 안 나가거나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표준화라는 게 그만큼 이제 힘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요즘 뭐 아시겠지만 레스트풀에서 쓰는 제이슨 같은 경우라든지 한동안에 표준화가 안 됐던 뭐 아톰 같은 경우라든지, 아톰도 지금 사실상 표준화가 됐죠. 뭐 RSS는 뭐 진적됐고요. 다 이것도 이런 것도 이제 XML의 변형이죠. XM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이슨은 XML이 아니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레스트풀을 전달하는 미디어로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제이슨만 여러분이 즐겨 쓰게 되면 보안적으로 아직 약하니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아무튼 WSDL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문서로 예가 지금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또 위키피디아에서 열어보시면 아주 이제 궁극적인 예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열어보시면 아주 뭐 위키피디아에서 보면은 아주 좋은 예제가 나와 있죠. 예, 역시 이제 스키마 방식으로, XML 스키마 방식으로 정의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죠? 예, 스키마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XML을 구성하고 있고, 여기도 나름대로 이런 체제,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콘소시엄에서 맞춘 체제들과 전송할 때 그 또 체제, 그런 것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바인딩 개념이니까 객체가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송되면서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포맷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스펙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같이 스펙이 다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스펙을 보면서 우리가 적당하게 어떤 라이브러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오픈소스들을 갖다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강점이라고, 레스트풀 대비해서 상당히 그런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레스트풀 같은 경우는 뭐 소프보다는 조금 그 역사가 덜 됐다고 보겠지만, 사실 뭐 레스트풀도 나온 지가 벌써 한 뭐 꽤 됐어요. 보통 벌써 책이 번역된 지가 2008년도에 아마 거의 우리나라의 번역사가 그때 아마 초창기에 나왔을 건데, 그렇게 본다면 6, 7년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2014년도 대비했을 때. 자, 일단 레스트풀 쉼터 같은 말인데, 일단은 뭐 상대적으로 소프에 비해서는 쉼터 같죠. 소프가 복잡했고 한데 이거는 좀 간단하니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낯설지만 쉼터 같습니다. Representational Status Transfer Pool, 그러니까 한마디로 REST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REST 서비스라고 했는데, 이 REST라는 서비스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분히 갖췄다고 해서 pool이라는 이런 점의사가, 형용사용 점의사가 붙게 됐죠. 그래서 REST 서비스의 조건을 충분히 갖춘 서비스를 갖다 RESTfu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스테이터스는 다 상태라고 나오는데, 이런 거 상태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혹시 이제 예전에 엔터프라이즈 자바 비즈니스 배우셨을 때 무상태 세션, 뭐 유상태 세션, 뭐 스테이트레스, 뭐 그런 것들 보셨을 때 스테이트나 스테이터스나 같은 말입니다. 상태. 그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연관이 좀 되죠. 자, 요새 이제 소프에 비해서는 간단해요. 아까 이제 재밌는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한 다리를 더 거치는데요. 한 다리를 UDDI라든지 한 다리를 더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떤 복잡한 규약에 의해서 전송이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여기다 어떤 규격화 시키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좀 다이렉트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다. 그 대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모 통신사에서 큰 사고가 났던 것처럼 상대적으로는 레스트가 조금 빠를진 모르겠지만 보안적으로는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웃지만은
아주 좋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기술적인 설명만 가지고는 좀 고리타분하거나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림 한 장으로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두드려진 특징이라 그러면은 그 전송 경로가 간단해졌다라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때까지 우리가 잘 안 썼던 것들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것들 서블릿에서 쓰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쓰게 되면은 자바에서 쓰게 되면 서블릿이 많이 등장할 텐데 get 포스트 방법뿐만 아니라 푸시라든지 딜리트라든지 헤드 이런 방법들 특히 이제 풋 딜리트 이런 방법들이 아주 안 쓰였던 애들이 이제 쓰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크루드 하게 되면은 그 모델에서 DAO 생각하시죠?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에서 그 하나하나 함수들이 크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크루드를 갖다가 어떤 보낼 때 그 행위를 메소드화 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걸 하나의 상태로 본다라는 거죠. 상태로 해석해가지고 좀 재미나게, 좀 특이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DAU에만 우리가 이런 상태에다 의존을 하게 됐는데 기존에는 그게 아니라 RESTful 서비스에서는 이런 크루드를 갖다가 하나의 지정된 상태로 명확한 상태로 지정을 해가지고요. 그런 메소드 이런 형태를 다 사용하게 됩니다. 좀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이 약간 좀 특이해요. 그냥 일반 이런 RESTful을 안 쓰고 하는 DAO, DTO 이렇게 쓰고 하는 모델만 써서 단순하게 모델만 써서 하는 방법보다 좀 특이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형태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RESTful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은 메이저리그의 유현진 경기를 본다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래서 문자 중계를 본다고 해요. 문자 중계를 보는데 거기에 유현진 소속되는 다저스하고 샌프란시스코가 있으면 샌프란시스코 타자 투수 정보들이 나오고 그다음 스코어 정보가 나오고 타율 정보가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어디선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SOA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보완된 정보가 날아가느냐 아니면 일반 좀 빠른 정보가 날아가느냐 보완된 데에서 느린 정보가 날아가느냐 아니면 좀 빠른 정보가 날아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RESTful은 좀 소프트보다는 좀 덜 복잡하니까 아무래도 속도면서 빠르고 그다음 또 상대적으로 XML보다는 파싱 속도가 빠른 제이슨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거죠. 근데 이런 페이지들이 어떤 보완화된 어떤 금융 정보다 그러면 조금 우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보안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뉴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속도를 빨리빨리 날려주고 보내주고 받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제이슨이 딱 안성맞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이슨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날에는 자바스크립트 특히 이제 jQuery라든지 그런 데서 이런 제이슨과 관계된 파싱할 수 있는 정보들을 구문 분석하고 변환할 수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다시 문자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프로그램하기 안성맞춤이다. 다만 뭘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보안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보안이 우려되죠. 참 정보보안 관심이 많죠. 오늘 좀 부끄러운 얘기겠지만 우리나라가 올해 또 큰 은행 하나가 또 이제 유출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또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많아서 다큐멘터리도 이제 뜨고 항상 여러분이 좀 IT 다큐멘터리를 좀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문제 때문에 좀 많이 많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내부에서도 RESTful이라든지 소프 같이 SOA 개념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화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제이슨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죠.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맵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구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겠죠. 자, 키가 있고 밸류가 있고 키가 있고 밸류가 있고 이런 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맵 구조는 자바에서 말하자면 어떤 컬렉션 같은 거죠. 이런 보통 고급 언어들에 보면은 그런 컬렉션들, 그러니까 자료 구조나 어떤 디자인 패턴들을 반영한
것들이죠. 그런 어떤 API인데 프레임워크이죠. 그것들 중에 컬렉션 프레임워크들이 다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 프레임워크가 왜 필요하느냐? 물론 이 프레임워크는 XML에 비해서 좀 단조로운 편이에요. XML 같으면 또 암호화도 기본적으로, 물론 얘도 이제 암호화해서 보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XML은 뭐 전체 암호화라든지 또 부분 암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월드와이드 컨소시엄의 어떤 표준으로 등재가 돼 있죠. 그죠? 그 대신 이제 XML은 그런 식으로 해서 복잡한 정보를 보내고 받을 땐 편하고요. 또 레스트풀 할 때 XML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런 미디어 전송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XML보다 JSON이 빠르다라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안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내고 받을 때는 그만큼 또 편한 게 없어요. 게다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이런 정보를 받아요. 받게 되면은 클라이언트에서 파싱할 수 있는 도구가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이걸 또 파싱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내는 주는데 해석은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석해 주는데 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이 뭐 잘 알려진 것은 이제 뭐 많이 보편화가 됐는데 뭐 jQuery 뭐 그런 그 라이브러리들의 이 JSON을 갖다가 해석하는, 그러니까 파싱하는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뭐 JSON 같은 경우는 웹 표준이죠. 웹 표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파싱한 라이브러리들이 다 완비가 돼 있으니까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이점은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렸고요. 근데 어떤 좀 더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차이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그 블로그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의 블로그에 보시면은 굉장히 그 설명을 잘 해놨는데, 저도 이제 여기다가 간단하게 하나 차용을 해서 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링크를 제가 그리스 일부러 걸어드렸어요. 저작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아주 UML 다이어그램으로 아주 기똥차게 잘 그려놨어요. 아주 뭐 감탄할 정도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나오는 게 소프 기반이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게 레스트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갖다가 UML로 설명을 아주 잘 해놨어요. 아시다시피 UML이라는 거는 유니파이드 마크업 랭귀지로서 이런 실제 코딩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설계도, 객체 설계도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get 함수 뭐 보니까 딱 그 뭐 업데이트 애들 보니까 다 크루드 함수입니다. 그렇죠? 뭡니까? DAO죠. DAO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 인터페이스로 돼 있을 수도 있고 클래스로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로 많이 돼 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DAO 함수로 돼 있는데, 지금 레스트풀 보니까 재미있는 게 인터페이스 부분에 get, put, post, delete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그러니까 굳이 말씀드리면은 서블릿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 두 포스트, 두 put, 두 delete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마치 어떤 변수나 상태처럼 이렇게 있으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런 스프링시피언이죠. 어떻게 보면 2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주소에다가 어떤 인자를 주거니 받거니, 그 다음에 그 주소에 대응되는 또 get, put, post, delete가 다 이렇게 하나씩들이 있어요. 좀 DAO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는 독특한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 레스트풀의 어떤 전형적인 예다. 굉장히 설명 잘 해놓은 거예요. 아주 이제 그림으로 딱 봐서 우리가 프로그램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서비스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 했을 때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 리소스라 그러죠. 이런 자원들을 갖다가 그 URL 방식으로, URI라고도 하죠. URI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어를 하고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것들이 레스트풀 서비스, 웹 서비스를 갖다가 형성하는, 프로그램하는 그 방식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뭐 예전에는 그냥 폼 전송하고 이렇게 할 때는 딜리트 거의 안 썼죠. 안 쓰고 그냥 뭐 포스트 방식으로나 겟 방식으로 전송을 하더라도 그냥 그런 식으로 서블릿으로 말하자면 두 포스트 메소드가 처리를 했지, 두 푸트 딜리트 처리라는 거는 정말 드물죠. 근데
이때까지 안 썼던 이런 방식들을 굉장히 좀 풍부하게 써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의외로 RESTful 방식이 좀 독특해 보이지만 체계가 좀 잘 잡혀 있습니다. 잘 잡혀 있고요. 기존의 SOA라든지 SOP라든지 MVC에서 모델 2 방법으로 하던 것을 많이 계승해 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별나라 달 얘기처럼 그렇게 막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요번 시간에는 이렇게 좀 RESTful 설명을 하면서 SOA의 일종인 소프트웨어와 더불어서 이렇게 사이트화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굉장히 좋은 사이트들도 많은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뭐 개론 조금 더 심하게 나가면서 RESTful 서비스를 조금씩 우리가 볼 거고요. 일단은 뭐 스프링 4로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스프링 4가 지금 나온 지가 많이 오래돼 있지는 않았지만 스프링 4의 방식도 보야 되겠고, 3 방식도 좀 봐야겠고,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RESTful을 갖다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